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라는 거를 알아볼 건데, 그거를 왜 알아보냐면, 이 Next.js에서 이제 컴포넌트들을 뭐 구성을 시켜주거나 할 때, 이 서버 컴포넌트라는 것과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라는 걸로 크게 나뉘어져요. 근데 이거를 봤을 때 이 서버 컴포넌트에서는 어, 보시면은 이 서버 컴포넌트에서는 이제 서버 렌더링을 해주는데, 네, 세 가지 뭐 서버 렌더링 전략이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, 어쨌든 이 서버 컴포넌트에서는 이 서버 렌더링을 사용을 해주고, 그다음에 이제 이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에서는 클라이언트 렌더링을 채택을 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. 그래서 어 그래가지고 각각의 어떤 특징들이 뭐 있는지를 잠깐 알아보도록 할게요. 먼저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찍고 있는 동영상은 이 라마 데브라는 분의 이 Next.js 컴플리트 코스 이거를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분의 동영상을 보시는 거를 강추를 드리고 저도 어, 네, 제 동영상도 봐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해보도록 할게요. 먼저 이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유저가 이게 좀 옛날부터 사용되어 오는 좀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? 근데 제가 그림을 좀 되게 간략화시켜서 그냥 그려봤어요. 그래서 유저가 어떤 페이지에 이제 접속을 하면은 서버에서 처음부터 이제 뭐 HTML로 이제 이거를 만들어서 유저한테 주는 거예요. 그리고 물론 이제 HTML 파일이랑 그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파일도 이제 주겠죠. 그래가지고 어 근데 어찌됐든 요는 뭐냐면 어, 콘텐츠나 이런 거를 안에를 이제 채워가지고 준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 뭐냐면 이거는 이제 요즘에 뭐 SPA 뭐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리액트 뭐 앵글러 뷰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데서 주로 쓰이는 방식인데 이거는 뭐냐면 처음에 유저가 이제 접속을 하면은 서버에서 뭐빈 페이지 하나를 줘요. 보통 뭐 index.html 뭐 이런 식으로 빈 페이지 하나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주는데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이제 이 빈 페이지를 전부 다 그리게 되는 거죠. 그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네, 처음에는 아예 빈 index.html 파일을 주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로 안에 내용을 채우는 거예요. 그래서 각각의 이제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거를 쓰겠죠. 그래서 먼저 이 서버 사이드 렌더링의 장점을 보면은 어 아무래도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에 비해서 처음 페이지가 빨리 나와요. 처음에 딱 접속을 했을 때.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얘는 HTML로 콘텐츠를 그냥 만들어서 이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어, 처음 페이지가 빨리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네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그리고 또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게 그 뭐 버튼이나 뭐 이런 거 이제 좀 인터랙션이 필요한 부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부분들에서만 자바스크립트를 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, 아무래도 자바스크립트도 좀 더 파일도 작고 그러면 좀 더 빨리 이제 제공을 해줄 수 있겠죠. 그리고 HTML부터 일단 딱 줘버리니까. 그래서 처음 페이지가 빨리 나온다는 이 CSR에 비해서 처음 페이지가 빨리 나온다는 장점이 있고 또 이게 원래 옛날부터 사용되던 방식이다 보니까 오래된 기기나 느린 인터넷 환경에서 더 좋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
이게 SEO에 더 좋다고 하는데 이 SEO가 뭐냐면 뭐 검색 최적화, 구글이나 네이버 이런 데서 우리 사이트를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건데 이게 왜 이 검색 최적화에 더 좋냐면 이 CSR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빈 페이지를 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해가지고 안에 내용을 채우잖아요. 그래서 이 검색 엔진들이 이거를 찾을 때 처음에 아무래도 빈 페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내용을 찾기가 어려운데 물론 요즘에 뭐 찾는다고도 하지만 어찌됐든 이 자바스크립트로 채워지기 전에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운데 이 SSR 같은 경우에는 어, 안에 이제 HTML로 뭐 H1이면 뭐 제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SEO에 더 좋다고 합니다. 그리고 단점은 이제 이 CSR에 비해서 이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에 비해서 어, 인터랙션이 좀 더 잘 안 된다는 거, 뭐 자바스크립트로 하고 그런 게 조금 더 잘 안 되고, 그다음에 할 때마다 이제 HTML로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뭐 이제 서버에 이제 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다 하면은 또 서버에 요청을 보내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다 하면은 또 서버에 요청을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버에 요청을 좀 더 많이 다 보니까 서버 부하가 더 걸릴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페이지를 만들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로의 전환이 좀 더 느릴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상태 관리가 조금 더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. 뭐 CSR에 비해서. 그러면 이제 CSR의 장단점을 알아보면은 CSR은 처음 페이지를 로딩을 하는 데는 이 SSR에 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. 근데 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리액트로 만든 페이지에서 이제 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다거나 할 때 뭐 깜빡임이 없잖아요.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잖아요. 그런 게 이 자바스크립트로 처음에는 빈 페이지지만 이 자바스크립트로 뭐 다음 들어가는 페이지나 이런 것들도 다 그냥 만들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. 그래서 처음 페이지 이후에는 빠르고 또 처음 페이지 이후에는 SSR보다 이제 뭐 서버로 요청을 보내는 게 이제 더 적게 되겠죠. 필요한 정보 있을 때만 이제 뭐 그런 것들만 좀 서버로 요청을 보내고 그 외의 것들은 이제 뭐 요청을 안 보내 처음에만 요청을 보내고 안 보내니까 그리고 전체를 이제 거의 웬 자바스크립트로 제어를 하기 때문에 인터랙션이 잘 됩니다. 하지만 단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빈 페이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빈 페이지다 보니까 이 SEO에 안 좋고 처음 페이지가 느려요. 그리고 이 자바스크립트를 사용을 해서 이제 유저의 브라우저에서 어, 이거를 해주다 보니까 만약에 유저의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차단을 시켜놨다거나 하면은 진짜 그냥 빈 페이지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유저 컴퓨터 성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안 좋을 수가 있겠죠. 뭐 자바스크립트로 그려줘야 되는데 컴퓨터가 너무 안 좋다거나 그러면은 네. 그래서 이렇게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랑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의 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거를 저는 정말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 좀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좀 더 검색을 통해서 알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. 전 정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은 이제 이 넥스트에서 이것도 간략하게 알아볼 건데요. 저는 공식 문서나 이게 다른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이제 영상을 찾아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저도 제가 이해한 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먼저 이 렌더링이라는 게 뭐냐면 렌더링은 이제 이 코드를 인터페이스로 유저 인터페이스로 이제 그려주는 거예요. 바꿔주는 거예요.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서버 컴포넌트랑 클라이언트 컴포넌트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서버 컴포넌트에서는 뭘 하냐면은 뭘 할 수가 있냐면 뭐 데이터 패칭이나 뭐 그런 거를 한다고 합니다. 뭐 보안에도 좋고 뭐 패싱
그다음에 뭐 사이즈 번들링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대요. 그러니까 이거는 어 유저 단에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. 브라우저에서는 안 보이고 서버 단에서 이제 해주는 거죠.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주로 이 CSR이랑 백엔드랑 이제 나눠져 있을 때는 이제 보통 이런 거를 해주지는 않았었죠. 근데 넥스트 JS는 이제 뭐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 이거를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라고 보기가 살짝 조금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데이터 패칭이라던가 이런 거를 통해서 뭐 DB에 접근을 한다던가 이런 게 가능하죠. 근데 이렇게 됐었을 때 DB에 접근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민감한 정보들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서버 사이드 이 서버 렌더링이라는 거를 통해서 처리를 해주는 거죠. 그래서 브라우저 유저 측에서는 안 보입니다. 이게. 네. 그래서 이런 컴포넌트가 이제 이 서버 컴포넌트를 사용을 하면은 이제 이 HTML을 만들어 주는 거죠. 만들어 가지고 보내주는 거죠. 그래서 보시면은 이 부분은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번역을 다 해서 보여드릴게요. 그래서 어,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라는 특수 데이터 포맷으로 렌더링을 하고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 명령어를 사용해서 서버에서 HTML을 렌더링한다. 그러니까 HTML을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죠. 그러고 나면은 이제 클라이언트에서는 어, 처음에 HTML로 좀 빠르게 그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하면 좀 더 빠르게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빠르게 미리 보기를 제공을 한 다음에 어, 이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라는 걸로 컴포넌트들을 조정하고 도물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자바스크립트로 이 하이드레이트라는 거를 해주는데 이 하이드레이트라는 게 뭐냐면 어, 자 이거를 설명을 잘해주시면 해놨었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자바스크립트를 뭐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. 그래서 네, 뭐 수분 공급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HTML 화면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서버에서 렌더링된 HTML 파일에 그냥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뭐 기능이나 뭐 이런 거를 넣어주는 거죠. 근데 이게 두 번씩 렌더링 되니까 비효율적이지 않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, 여기에서는 이제 뭐 전에 그냥 빈 페이지를 자바스크립트로 전부 다 그려주는 게 아니라 HTML이 미리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어, 자바스크립트를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음, 좀 더 이제 괜찮죠? 네, 좀 더 빠르게 해줄 수 있다는 거. 네, 사용자에게 빠르게 먼저 이거를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상호작용을 하게끔 해주니까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서버 컴포넌트에서 사용이 되는 방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는 이제 사용을 할 때 유즈 클라이언트라는 거를 사용을 해줘서 아, 사용을 해준대. 이때 이제 하이드레이트가 어디 있었지? 음, 이제 클라이언트에서
주로 이제 거의 이제 하이드레이트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, 그냥 문서가 왜 이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, 그러니까 이게 아까 여기에 이 서브 컴포넌트에서도 이게 있어서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, 그러니까 이 방금 서버 컴포넌트에서는 이 HTML을 만들어 주는 것까지 하고, 그다음에 뭐 하이드레이트까지는 안 됐겠죠. 그러니까 간단한 뭐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뭐 제공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사용자랑 상호작용하거나 뭐 이런 것까지는 안 돼요. 이제 서버 컴포넌트에서는. 근데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에서는 이제 이 하이드레이션이라는 거를 해줘서 사용자랑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. 네. 그래서 여기에서 또 봐줘야 될 게 이 풀페이지 로드라는 거를 해줄 때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처음 이제 유저가 접속을 했을 때 이 페이지에 어, 보면 초기 페이지 로드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두 서버 컴포넌트, 클라이언트 및 서버 컴포넌트 모두에 대해서 서버에서 정적 HTML 미리 보기를 렌더링합니다. 이 부분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아마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때문에 이제 하이드레이션 에러가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는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러면은 네. 그리고 이제 이 서버 컴포넌트랑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하냐 이게 섞여서 이제 쓰이는데 보시면은 뭐 대표적인 것만 보면은 서버 컴포넌트에서 이제 패치 데이터 할 때 그리고 뭐 백엔드 리소스에 직접적으로 접근을 할 때 이거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안 보이니까 그리고 뭐 민감한 정보라든지 어, 네, 뭐 그런 것들이 있고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에서는 이제 유저랑 이제 상호작용을 할 때, 그뭐 리액트 훅 같은 거 사용을 할 때, 그리고 뭐 로컬 스토리지라던가 이런 거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는 API를 사용을 할 때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주로 사용을 하고요. 그리고 또 볼만한 내용이 어, 이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이제 가장 어떤 이 아래에 두는 게 좋대요.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림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 갔나 안 보이는데 뭐 어, 이렇게 이런 식으로 트리 구조로 이제 컴포넌트들이 있다고 해볼게요. 그러니까 뭐 여기에 이제 뭐 어바웃이 있고 뭐 블로그가 있고 뭐 이렇게 되겠죠. 블로그 밑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어 최대한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여기 밑에 최고의 가상세계 파티가 펼쳐지는 무지개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최대한 여기 가장 밑에다가 주라는 거죠. 여기 위에다가 주고 그 밑에 이제 뭐 또 서버 컴포넌트나 이런 게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최대한 밑에 줘라. 그래야지 뭐 좀 더 최적화라던가 뭐 이런 게 뭐 아무래도 서버 컴포넌트로 해주는 게 처음에 이제 불러오는 속도도 더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최적화가 더 잘 돼 있겠죠. 그래서 서버 컴포넌트를 더 위에 둬라 이런 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위에 두고 서버 컴포넌트를 중간에 둘 수도 있기는 해요.
줄 수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네, 이렇게 그냥 이거는 좀 서포티드 그냥 지원이 된다 정도인 것 같고 그냥 제 느낌일 수도 있지만 최대한 클라이언트 모드들을 밑에다 둬라 모든 하고 메모를 찾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은 이 부분은 좀 더 공식 문서나 아니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의 영상을 보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어,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하이드레이션 에러가 발생하는 거 보여드리고 어떻게 막는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